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은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한 정리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방 정리는 물론 부엌이나 냉장고 속을 정리하는 스킬에서부터 꼭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과 심플한 정리의 법칙들이 우리의 일상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속속들이 짚어가며 우리의 삶을 최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미니크 로로가 말하는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물질적 편의를 포기하고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배워서 좀 더 가볍고 좀 더 깊이 있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단순함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일들을 피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낭비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취하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산책을 하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가? 두려움과 과시욕, 돈을 잃는 것 같은 두려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릴 때는 지폐를 던져넣는 기분이다.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돈을 버리는 것 같아서다. 이들은 자신이 그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곧 돈을 버리는 것 같다고 여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롤스로이스 자동차나 렘브란트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물건의 상품 가치는 매우 낮다. 당신이 갖고 있는 앙리 4세 시대풍의 장식장이나 경매장 혹은 골동품 상점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가? 어떤 물건이든 상점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고 포장을 벗기는 순간부터 상품 가치는 이미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 뒤부터는 중고품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근거로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돈을 버리는 것 같아서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다.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돈이 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중개 사이트, 골동품상 등을 통해 물건을 되판다면 얼마간의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자신에게 쓸모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좋은 일이다. 이때 물건을 되팔아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자신의 삶을 좀 더 간소하게 정리하는 데 뜻을 두고 물건을 판다면 잡동사니 들을 좀 더 손쉽게 치울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하게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겐 본래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유하는 것이 정상이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끔 하는 데 일조한다. 하지만 자고로 물건이란 우리가 체면 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선사할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에게 소유물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통한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타인의 존경과 인정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많이 소유하는 데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 소유물은 자신이 부자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두려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다 보면 걱정이 커져 결국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큰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재량권에 속해 있다. 실제로 우리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무엇이든 사거나 빌리거나 세를 내거나 교환하거나 흥정하거나 주문할 수 있다. 그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 우리의 소유이건 아니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더없는 풍요 속에 살고 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과 친구들, 대자연과 햇빛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핍감에서 비롯된다. 소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라는 착각을 심어주어 돈과 외양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한다. 하지만 물건이나 그것에 스스로 부여한 표상에 집착하다 보면 얻는 것은 줄고 오히려 결핍감만 커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버렸다가 언젠가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서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봐 겁이 나서 물건을 잘 버리지 않으려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마치 100만 유로의 가치가 있는 듯 집착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물건에 대한 욕심이나 쌓아두려는 욕망, 혹은 나중에 더 비싼 가격에 되팔려는 목적에서다. 이들이 제일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건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귀한 보물을 얻으려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가장 귀한 보물이란 바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한가? 편안한 삶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지 않는가? 즉, 돈은 또 다른 형태의 풍요인 자유를 누리는 데 써야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경험이며 소유는 우리를 정체시킬 뿐이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와 더불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유가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애쓰는 사람들 중에는 출발점을 잘못 선택한 경우가 많다.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대신 더 높이 쌓아가는 경우가 그러하다. 버리는 것은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진다. 개인의 물건과 행동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담겨 있다. 즉, 물건과 행동은 자신에게만 속한 귀한 보물이자 자기 정체성이기도 한 내면에서 비롯된다. 오래된 습관일수록 선택하는 데 사고와 감각이 더 깊이 개입되고 명철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을 버리는 결정은 실존에 관계된 행위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옛날 철학자들도 쟁취하고 소유하며 물질적인 세계를 지배하려는 인간의 분명한 내적 욕구를 깊이 다루었다. 하지만 이들도 우리의 물질적 축적이 이 지경까지 악화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버리는 행위는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고 물질적인 영역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듯 안주하지 않도록 해준다. 물질적인 영역이란 결국 우리를 기만하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돌발적인 상황이나 피할 수 없는 실패의 순간을 대비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버리기 위해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자아와 대면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버리는 행위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있기 마련이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공허감 앞에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 쏟을 소유물이 없어지면 의문을 품게 된다.
내가 평생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나를 온전히 행복하게 해줄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유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 물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보게 된다. 그리고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정작 가진 사람은 손에 있는 걸 버리지 못하면서도 자유로운 사람들을 열망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금욕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백만장자의 인생만큼이나 매력적이다. 어느 쪽이든 닿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삶을 위한 물질적 조건은 하나의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 단순한 삶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선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풍요로움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허무함, 권태로움, 외로움, 미지에 대한 불안 등에 시달리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또한 고통과 권태, 인습,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 즐거움이 없는 삶을 견디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이 이야기하는 고통과 인내와 맞서야 할까 두려워한다. 버리는 일은 어렵다. 이 행위는 인생에 관한 개인의 질문들을 보여주는 데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하기에 고통스럽다. 버리는 것은 존재의 이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요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의식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은 결국 무엇일까? 세월이 흐른 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버리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버리는 일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불합리성에 맞서는 행위이자 우리 속에 있는 옛 습관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미신적 성향과 싸우는 일이다. 그래서 어렵다. 우리는 개인의 삶에 접근해 갈수록 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를 주장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버리는 일은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행위와 같아진다. 버리는 것은 진정한 실존적 행위이다. 물건에 둘러싸일수록 고통이 느껴지는 이유도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일수록 더 쌓아두려 한다. 물건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외부적인 요인.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한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개선을 향한 첫걸음이기에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린 시절에 주거지가 불안정했던 사람들의 경우,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매일 호텔에서 지냈다. 내가 가진 것은 전부 여행용 가방에 담겨 있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입양, 기숙생활,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부모, 부모의 이혼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방황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유년기가 없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유년기에 사용했던 물건들과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곧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는 유년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한다. 불행한 삶을 살았거나 단편적인 행복에 집착하는 사람의 경우, 이 파자마는 15년 전 옛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거야. 이걸 보면 그분이 생각나지. 이 파자마는 곧 그분이야. 한 번도 입은 적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쓸모 있을지도 몰라. 때로는 물건들이 그것을 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물건들이 큰 정서적 상실감을 보상해주고 치유의 효과도 불러일으킨다고 착각한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경우,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이 물건들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문을 쾅 하고 닫으며 나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도 않을 테지. 버림받았거나 배신으로 고통받으며 마음이 약해진 혹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흔히 물건에 애착을 갖는다. 그리고 물건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기도 한다. 부모의 간섭에 시달린 경우,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제가 학교 간 사이에 장난감을 모두 팔아버리셨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에 제가 너무 컸다고 말씀하셨죠. 교과서도 모두 버렸고 제 물건도 마음대로 버리셨어요. 제 어릴 적 추억의 물건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요새 저는 뭐든지 다 수집해요. 제 컬렉션을 완성해줄 좋은 물건이 없을까 하는 기대로 저도 모르게 골동품 상점을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탐욕스러운 욕구는 제 삶을 망치고 있어요. 저 좀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부모는 절대 아이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어느 날 저장 강박증 환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자신의 장난감과 옷을 정리하고 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저는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받았어요. 지금은 누가 제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마치 제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저에게 물건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와 같이 당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건이 상처를 주는 일은 없다. 물건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그곳에 존재하고 우리를 보호해준다. 유년기에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물건이 곧 방패요, 안전망이며 보호장비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로서 자신과 다른 세상 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자기 주변의 물건을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산다. 물건에 둘러싸여 있으면 다른 것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 더 관심을 보일 테니 정작 자신은 그 물건들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즉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또한 두려워한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이들 중 한 명은 나에게 물건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질 것을 알지만 잠시 뿐이라는 것이다. 곧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면서 자신을 보호하기에 다시 물건을 쌓기 시작한다. 무책임한 마약 중독자 부모를 둔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의 자녀들 역시 물건을 쌓아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생존이 달려있다고 배웠다. 무엇을 준비하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이들은 모든 것에 대비한다고 대답한다. 원치 않는 출산으로 태어난 경우, 부모의 원치 않는 출산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자신의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저는 생명이 없는 물건에 인격과 감정을 부여해요. 단추가 하나 떨어져 헐값에 팔리는 셔츠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그 셔츠를 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셔츠를 제가 사요. 입양을 하거나 애완동물을 거둬주는 사람들의 심정이랄까요? 저는 물건을 버리거나 치우면서 죄책감을 느낀 적도 있어요. 그 물건이 원래의 용도대로 쓸모있게 사용될 기회를 주려고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버림받고 혼자서 자랐기 때문에 버림받은 물건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흠이 있는 물건들에 대해 자신의 상실감을 투영하여 자신의 어린 시절을 구출하고자 한 것이다. 애정결핍 혹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은 경우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물건이 그 사람을 대신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간수하려고 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남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외로움과 사랑의 상실을 어루만진다.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은 자신의 남편이 죽으며 남긴 모든 물건이 자신에게는 한없이 소중하다고 말한다. 함께 샀던 물건들, 서로에게 주었던 선물들, 남편이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거나 남에게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어요. 안전하게 자물쇠를 잠그고 보호하는 이런 물건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떠나간 사람들을 대신한다. 오래전에 노래 한 자락이나 프루스트의 마들렌 과자처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곁에 두고 애착을 가진다.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이들은 유전적인 문제로 물건을 쌓아두기도 한다. 낭비는 죄악이라는 말을 줄곧 듣고 자란 어떤 여성은 그 말에 세뇌되어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낭비를 하지 않는 건 좋은 것이나 낭비를 죄책감으로 생각하며 극단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문제가 생긴다. 그 여성은 플라스틱 마가린통이며 치즈통도 깨끗이 씻어서 모두 보관해 두었다. 약병이나 어떤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지 모를 신문기사, 오래됐지만 또 한 번 입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옷들까지도 보관한다. 언젠가는 누구에게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하다못해 화분으로라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보통 이런 경우는 부모의 교육 방침이나 행동을 담기 마련이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것이다. 충동 구매를 막는 30일 법칙.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이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신 안에 주관이 없기 때문이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한데 이를 지키다 보면 자부심이 생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지나친 소유를 멀리하는 삶을 통해 얻은 만족감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도록 해줄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된다. 30일만 참으면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와 지나친 소유의 늪에 빠져서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한눈에 반해 충동구매를 막는 데에는 한 가지 비법이 있다. 30일 목록이 바로 그것이다. 사고 싶은 물건의 목록을 적어서 30일을 기다리자. 시간이 다 될수록 그 물건을 왜 그토록 원했는지 더 이상 이유조차 기억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이 다른 물건이 사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 물건을 구입 목록에 적었는지 이유를 생각해보라. 불안감을 가라앉힐 방편으로 삼은 것은 아닌가? 혹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아닌가? 반품할 용기를 가져라. 영수증과 포장을 잘 보관하자. 어떤 상점들은 구입 명세서가 있을 경우 물건을 반품 혹은 교환해준다. 판매원들에게 반품을 요청하는 일이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구입을 후회하는 물건을 환불받는다고 해서 판매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보지는 않는다. 이 점을 꼭 기억하자.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자신이 적은 소유로 행복을 누리되 다른 사람도 그것을 느끼게 해주자. 이때 소리 높여 외칠 필요 없이 스스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면 된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좋은 본보기이지
더 이상 잘 찾아볼 수 없는 이빠진 찻잔이나 퐁듀 기계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인생에 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자.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만의 재능과 가치는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하라. 그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그 안에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도우라. 여행 같은 삶. 인생은 여행과 같다. 제일 좋아하는 옷 몇 벌, 중요한 서류 몇 가지, 그리고 좋은 책 몇 권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세계를 돌며 긴 여행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흔히 삶 속에서 변화를 찾으려 하지만 우리가 명백한 이치를 찾아내는 때는 바로 여행을 할 때다.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때는 우리 눈에 적게 가진 것 같은 때다. 마치면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지 말자. 자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홀가분하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 활용하자. 문제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소유하는 방법과 이유에 있다. 물론 우리의 욕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있다. 누구든 비가 올 때는 우산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모닥불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끓여주는 커피 한 잔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욕망은 소비사회가 생산하고 창조해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심플한 삶. 그것은 모든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증폭되지 않도록 삼가며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소박함을 명목으로 무엇이든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홀가분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루하루를 열정을 다해 자신이 상상하는 삶을 살아가자. 학문의 즐거움과 인생의 경이로움을 깨닫는 기쁨, 사고를 긍정적으로 다스리며 과거의 즐거움을 되살리고 현재를 즐기면서 자신의 감각과 지성, 타고난 본성 등의 자원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 이처럼 비움은 삶의 한 방식, 하나의 지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영혼을 일깨우고 의식을 예리하게 다듬는 것, 자유와 자신을 소유하는 것,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능력 말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내 앞에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이 있다. 안개에 쌓인 달은 눈부시게 빛난다. 내 옆에는 향이 피어오른다. 비가 내린다. 소박한 세상, 꼭 필요한 것만 남긴 이 세상의 평화로움이야말로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다. 장자의 말을 가슴 깊이 되새겨본다. 너무 많이 가지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적게 가지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